자, 오늘 11시 김구할쇼 첫 번째 톱뉴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빈소엔 화환만 가득하고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싸늘한 정치권 조문은 안 갔다. 군부 독재자의 쓸쓸한 퇴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확인이 안 된 그러나 소문은 무성한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연세라면 그냥 조심하고 백신은 안 맞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화이자 그 백신을 맞고 혈액암이 생겼다. 그 순서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 후에 이제 혈액암 진단이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뭐 순서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걸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그 말씀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서울의 그 보신각 종로구 보신각 앞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이라는 곳에서 새벽 6시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 6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천막을 3개동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오전 8시쯤 종로구청에서 직원 10명을 투입을 해서 그걸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식 첫날인 어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측근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50 실세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그다음에 하나회 출신 예비역들 이제 빈소를 지켰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정재계 인사들의 화환이 조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이제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빈소를 줄곧 지켰습니다. 고명승 전 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영,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 부단장도 빈소를 찾아서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상범 전 청와대 경호실장, 그다음에 전두환 민정당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영일 전 의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빈소는 유족들 중에서 이순자 여사, 그다음에 큰아들 전재국 씨,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빈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셋째 아들 전재만 씨 아마 오늘 오후 늦게 미국에서 이제 황급히 귀국을 해서 빈소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이혼을 한 윤상현 전 윤석열 캠프 총괄 특보단장 윤상현 의원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하루만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300여 명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유튜버들도 와 있었는데요. 무슨 사과를 말하라는 것이냐? 공산당에게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를 하고 취재진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화를 보내온 사람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까 말씀드렸죠. 강창희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현 환화그룹 회장,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 의원인 박권흠,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근조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어제까지 79개, 100개 가까운 화환이 조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를 했는데 이것은 33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떠나던 그 날짜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11월 23일.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친구이자 여러 가지 애증 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정치적 동지이자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친구가 떠나자 더 이상 이 세상을 버틸 힘이 없었었나요? 아무튼 28일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어제 세상을 떴습니다. 가족장으로 그렇게 장례는 5일장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 조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제 오전에는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뒤늦게 철회 의사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전에는 기자들 앞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일정을 좀 지켜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했다가 이제 당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자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이제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런 입장 번복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빈소에는 가는 것이 정답이다. 대신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손절하라. 이런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렇지만은 사과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오후 5시쯤 빈소에 조문을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별세한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시기는 잔혹함과 정치적 억압이 특징이었지만 경제적 번영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3명의 장성들이 32년간 통치하는 동안 한국은 경쟁국인 북한을 제치고 아시아의 호랑이가 됐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평가와 보도입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약 7년 반에 걸쳐서 개발 독재형
강권 정치를 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민주화 운동을 엄격하게 탄압하는 한편 재벌 주도 형태로 경제를 안정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족장으로 치르고 유해는 유언에 따라서 화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2017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회고록을 냈는데요. 그 회고록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중에서 이제 납부하지 않은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입니다. 근데 검찰은 이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조계 인사들은 그러나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이 되고 가족에게 상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추징은 상속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